안녕하세요. 스탑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주식은 말이야. 자,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주식, 특히 여러분들이 매수한 주식을 너무 지나친 애정을 가지고 버티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은 실적과 성장이 지속될 때까지만 보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실적과 성장을 담보해내지 못한다면 그때는 매도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오늘같이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 실적과 성장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의 무서움을 견뎌내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자, 노란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 하단 자막에 나오는 샵 0988로 김기수 하시거나 또 오른쪽에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저와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떼는 말이야. 과거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위기가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은 892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1400포인트 올라올 때는 모든 주식이 낙폭과대의 모든 섹터의 종목 부분이 안도랠리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4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를 찍던 때에는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이 종목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차별화 장세가 보여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2020년 3월 19일이죠. 그죠? 그때 코스피 지수 1439포인트, 코스닥 지수 415포인트부터 올라온 시장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그죠? 우리 주식 투자를 누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질병은 아니다라고 하는 안도랠리, 그죠? 그 부분 속에서 3000포인트까지 낙폭과대의 전 섹터가 같이 올라온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3000포인트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슬림화하고 컨센트레이션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주도업종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해당 국면별로 주도주가 탄생을 했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1990년도에는 금융주들, 2000년대에는 통신주들, 그리고 2007년에는 산업재 소재, 시크릿걸 업종, 그리고 2010년도에는 차화정, 2015년도에는 화장품, 그리고 2020년도에는 언택트라고 표현되는 데이터 경제라고 읽는 이 시대에 IT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바이오와 기술혁명의 중심에 있는 전기차, 2차 전지가 그 핵심의 주도 섹터이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이후 시대 부분에 있어서는 그린 랠리의 시대 그리고 메타버스의 시대의 흐름 부분이 진행될 가능성이 시장에 녹아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MTN 방송의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5월 22일 날 작년이죠. 성장주와 가치지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 카카오 부분입니다. 일봉 부분에서 고점을 돌파한 5월 22일 그
이후 일봉을 보시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봉을 한번 보세요. 그죠? 5대1 액면 분할을 했죠. 이 노란색이 저 일봉의 빨간 라인을 돌파하던 때입니다. 그 이후 얼마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2차 전지 소재입니다. 에코프로 미애미 5월 22일 날 고점을 돌파하던 때가 87,000원대입니다. 그죠? 87,000원 이 월봉으로 노란색 표시가 된 이후에 지금 336,000원. 그죠?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주도 섹터인 겁니다. 핫 이슈에 대한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변이가 확산했습니다. 그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오늘 2,233명인가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휴가와 연관된 부분도 있고 또 미국은 2월 이후로 처음으로 10만 명이 넘어선 부분입니다. 중국도 일부 지역은 봉쇄 조치를 한다죠. 그런 흐름들 때문에 중국 수출입 증가율 폭도 하락을 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가니까 SK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뒤따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선진국가 이머징 마켓의 접종률입니다. 완전 접종률 1차, 2차를 다 맞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머징 마켓은 이렇게 비율이 낮습니다. 10%대 초반 부분의 접종률입니다. 대신 미국이나 유럽 5개국은 상당히 높은 부분을 갖고 있죠. 접종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나 선진국의 PMI 제조업 지수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센데 왜 우리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은 약하느냐? 이런 부분도 시장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자, 그다음 우리 시장이 또 약한 부분, 저는 유동성 파티는 이미 끝났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우리 투자가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안도에 의해서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2020년을 바라보고 초보 투자가가 2021년도 그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 왜냐하면 자, 8월 26일 날 한국의 금통위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비췄죠. 0.25% 올라보니 크게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신용융자 거래 추이가 지금 24조 1,600억.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신용융자 잔고가 10조 내외였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객예탁금이 22조 정도였는데 지금은 71조 정도까지 고객예탁금이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도 그때보다는 증가하는 게 맞지만, 그죠?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 이런 부담과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 흐름들 속에서 신용 부분에 의한, 그죠? 매물이 일정 정도 쏟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금리 인상에서 왜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느냐? 결국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렇죠. 그죠?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물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흐름을 갖고 있는데,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지난달에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피력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8월 26일 날 금리 인상할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일정 정도 있는 거죠. 자, 델타 변이 확산과 자영업자의 부담. 사실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나 실적은 좋지만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 조기 테이퍼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서 선행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궁극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라면 저는 그것에 동의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결국 시장에 미치는 요인은 충분하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주도 섹터로의 선택과 집중이 더 유효하다는 건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마켓과 섹터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놀이 장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면 물리고 놀면 이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장을 보면 그렇죠. 비주도 섹터를 매매하고 계시면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주도 섹터는 꼽히고 있었죠.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사실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안 떨어졌죠. 하이닉스가 6%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2%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도 거래소는 0.7% 내외, 코스닥은 약보합,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이 함정에 미치는 영향 부분이 가장 이런 종합주가지수의 박스권과 그리고 비추세 구간, 이 부분일 때 가장 어렵습니다. 1월 11일 날 고점을 형성했었던 3,266포인트부터 지금껏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은 큰 흐름으로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민감 섹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비주도 섹터를 매매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소외된 개별 종목 뉴스에 의한 종목을 매매하고 계시다면 시장 지수는 그대로인데, 그죠? 내 종목만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네들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는 주도 섹터, 2차 전지가 순환해서 계속해서 소재 쪽이 상승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환경 관련주, 오늘도 에코프로 HN이 25% 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환경, 그린, ESG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또 그 공백을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OLED 쪽에서 성장하는 흐름, 또 그거보다 더 큰 부분은 우리 시장은 떨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좋은 종목들이 IPO를 통해서 시장에 들어오고 실적과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는 종목은 상장 폐지를 시키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그리고 크래프톤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이전에 IPO를 통해서 상장했었던 카카오 게임즈나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유형의 굵직한 대어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수를 커버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가 또 지수를 커버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돌아가면서 지수를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비주도 섹터와 비주도주, 그리고 남의 운에 맡기는, 그죠? 남북 경협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형 신규 IPO를 통한 종목들이 입성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지, 종합주가 지수가 괜찮으니까 내 종목도 괜찮다고 그러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구 종말 같은 광경입니다. 그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꿈에서나 본 듯한 사진이지요. 그리스가 하루에 8월 7일 날 70곳이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자연 발화입니다. 10일간 154곳, 터키 등 남유럽 부분 대부분이 지금 이런 자연 발화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스가 섭씨 55도, 지상 온도가요. 여러분들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의 중요성이 강하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친환경 투자가 10년 이상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피부로 안 닿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 나스닥으로 상징되는 테크붐, 그리고 2000년대 신흥국 경제의 부상, 그리고 2010년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2020년대는 그린의 시대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속에서 그죠? 앞으로 시행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또 미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전반적인 부분의 추세 흐름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탄소 중립, 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글로벌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독일의 녹색당이 선전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5일 날 미국의 전기차의 날이었죠. 백악관의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 그룹 부분과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 부분이 회동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거기서 2030년 신차 판매 50% 의무화 행정명령, 그냥 이걸 지나가는 뉴스로 듣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6월 기준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2.2%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 침투율, 기술의 침투율, 그 부분 속에서 파괴적 혁신까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술 침투율이 30%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 섹터의 성장 흐름이 지속된다는 거, 그죠? 작년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2차 전지의 흐름 부분은 눌림목을 줄 때마다 매수 쪽 라인 부분으로 바라보셔야지, 많이 올랐다라고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구조적인 성장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섹터와 그리고 경기에 의해서 순환적 반등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의 차별화 전략은 항상 시장에서 필요로 한 부분이다. 자, 그런데 어제 이재용 총수의 복귀가 있었죠. 이미 가석방 될 것이라고 삼척동자는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법무부에서 그 가석방 조건을 낮췄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낮췄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복귀를 통해서 이재용 총수가 무엇인가 경제에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반도체 쪽이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락, 그리고 CLSA 보고서에 의해서 급락한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왜 CLSA는 내일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하향 리포트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썼을까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글로벌 시장은 한켠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 시장의 옵션 만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네들의 포지션을 더 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악재와 호재를 그 사전에 내는 흐름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작용합니다. 그 부분이 오늘 많이 작용했다라고 보고, 이재용 회장의 복귀는 삼성전자의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스텔란티스 그룹과의 합작 부분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게 하는 요인이다. 사실 K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셀 글로벌 생산 거점, 빨간색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이 무슨 색깔인가요? 분홍색인가요? 네, 분홍색. 그리고 삼성 SDI가 파란색 부분입니다. 미국만 없죠. 그죠? 조립 공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셀 생산 공장은 없습니다. 자, 미국 LG GM과 합작 법인을 하고 있고, SK는 포드와 합작 법인을 하고 있고, 삼성은 스텔란티스 그룹과 합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 이재용 부회장이 스텔란티스 대주주 엑소르 그룹에서 사회이사를 역임한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 기업들이 다른 경쟁 업체와 합작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본다면 스텔란티스 그룹과의 합작설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셀 완성업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나 그리고 LG화학 분사와 관련된 부분 종목보다는 오히려 삼성 SDI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자, 거기다가 사실은 이 원고가
어제 작성된 겁니다. 그죠? 오늘 OLED 관련주들이 화끈하게 올랐죠. 시장과 상관없게 덕산 네오룩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자, 여기도 침투율이 나옵니다. 침투율 어려운 거 아닙니다. OLED가 얼마만큼 시장을 잠식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애플과 중국 업체들의 OLED 침투율, 애플 빨간색 부분을 보게 되면 작년부터 OLED 침투율이 급속도로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샤오미, 중국 업체들도 OLED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삼성만 조금 하향인데 이 부분은 프리미엄 제품이 제대로 팔리지 않은 부분, 저가 휴대폰 공략 부분이었기 때문에 비중이 적었었던 부분이다. OLED 스마트폰 침투율 추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막대 그래프 쭉 보시면 상향하고 있는 거 나오시죠? 이게 구조적 성장입니다. 스마트폰만 그렇습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차 흐름 부분으로 가게 되면 자동차도 인포테인먼트, 그죠? 그 자동차 내에 대면적의 OLED 세상이 펼쳐지고 일본에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올림픽이었지만 OLED TV가 엄청나게 팔리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들과 함께 본다면 OLED 쪽도 시장의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간단히 종목들을 보게 되면 덕산 네오룩스는 OLED 어플리케이션 다변화 최대 수혜를 보이는 종목이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폴더블 단말기와 OLED TV 물량 확대 수혜,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에로 티베큐움, 덕산 테코피아 이런 유형의 종목들이 OLED 종목 부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관련 부분들 속에서 CCUS 기술 쪽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 SK케미칼이라든지, SK케미칼이가 아니라 SK머티리얼즈라든지, 그죠? 이런 유형의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 시장과 종목의 추세 변곡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시장 지수의 변곡점은 옵션 만기입니다. 그죠? 상승과 하락의 추세 강화 부분을 지속할 거냐 아닐 거냐, 내일이 추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종목의 변곡점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모습을 해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종목의 변곡점입니다. 오늘 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되고 조기 테이퍼링 우려가 잔뜩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저 김기수가 준비해온 내용입니다.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많은 것을 소통하고 싶은데, 그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 이후 6시 10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왜 구조적 성장 섹터가 답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포털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 김기수 어드바이저 얼굴을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측과 그리고 그 예측 속에서 대응을 함께하는 영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분만 들어오십시오. 그죠? 항상 주식시장은 공짜가 없습니다.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죠? 시장에 내 운을 맡기는 그런 매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다음 주에는 더 강력한 돌직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